17. 다음 날 아침 뷔페를 먹으러 내려가 식당 안을 둘러보자 창가의 4인용 테이블에 치우네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옆으로 다가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했다. 응, 잘 잤나요? 방의 노천탕에 들어갔다가 잠깐 침대에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었어요. 그래요? 젊은 사람은 참 좋군요. 치우네의 대답은 어쩐지 기운이 없었다. 별로 잠을 못 잤는지도 모른다. 레이토는 요리를 가져오기로 했다. 쟁반을 두 손에 들고 대형 접시와 보온기 안을 둘러보았다. 일식, 양식, 중식이 골고루 갖춰졌고 이것도 저것도 맛있어 보였다. 마음 가는 대로 골라 담다 보니 금세 접시가 그득해졌다. 이 정도로 해두자고 생각했을 때 카레 냄비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 아침형 카레다. 이건 먹지 않을 수가 없다 싶어서 작은 접시에 흰 밥을 담고 카레를 끼얹어 쟁반에 올렸다. 테이블로 돌아오자 레이토의 쟁반을 보고 치우네의 눈이 둥그레졌다. 많이도 가져왔군요. 그걸 다 먹을 수 있나요? 5kg라도 먹을 거예요. 자리에 앉아 포크를 손에 들고 우선 오믈렛을 쿡 찌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심코 치우네 앞에 놓인 접시를 보고 아 하는 소리를 흘렸다. 왜 그러지요? 아니요, 거기 카레를 가져오셨네요. 치우네의 접시 한 귀퉁이에 작게 봉긋한 카레라이스가 있었던 것이다. 왜요, 안 됩니까? 아니, 안 될 건 없지만 어쩐지 이미지와 다른 것 같아서. 그러자 치우네는 뺨을 풀고 웃으면서 스푼으로 카레라이스를 한 입 더 먹었다. 이 카레에는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호텔 개업 전의. 와, 어떤 추억인데요? 레이토는 포크를 내려놓고 등을 꼿꼿이 세웠다. 그 무렵은 직원 교육도 시작하고 이것저것 준비에 쫓기던 때였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아껴야 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카레예요. 카레 라이스라면 얼른 먹을 수 있고 설거지도 편하니까요. 당시 요리장이 손수 마시며 재료를 이래저래 연구해서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게 그러면서도 영양 밸런스가 좋은 카레를 만들어 줬습니다.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 평이 아주 좋았고 개업 후에도 먹고 싶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고객에게 준비해 드리는 조식 메뉴에도 넣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가 됐어요. 시험 삼아 내봤더니 결과는 엄청난 호평. 날마다 냄비 바닥을 긁어야 할 만큼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몇십 년째 우리 호텔의 카레는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레이토는 자신 앞에 놓인 카레라이스를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뷔페 메뉴 하나에도 드라마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일은 내게 큰 힌트가 되었어요. 치우네가 뒤를 이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고객에게도 대접해 드린다. 즉, 내가 받았으면 하는 것을 고객에게도 드린다. 그것이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새삼 깨달은 것이지요. 그 이후로 뭔가 망설여질 때는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레이토는 어젯밤 구아바라와 했던 대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야나기사와 치우네의 색깔이란 바로 이런 것이리라. 왜요? 내 얘기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도 있나요? 치우네가 의아한 듯 물었다. 아니요, 배울 게 많은 말씀인 것 같아서요. 레이토는 스푼을 들고 카레라이스를 입에 넣었다. 질리지 않을 만큼 자극적이고 신선함과 반가움이라는 상반되는 느낌을 동시에 갖게 하는 맛이었다. 어떤가요? 치우네가 물었다. 맛있어요. 이거라면 정말 날마다 먹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럴 거예요. 치우네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식 후에 커피를 옆에 두고 치우네가 수첩을 펼쳤다. 오늘 밤부터 다시 기념이 시작되지요? 예약 상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레이토는 네 라고 대답하고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우선 오늘 밤은 스시맛이에요.
스시마 히데스고 씨. 역시 대대로 야나기사와 가와 인연이 있는 집안 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스시마 씨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농나무까지 가기가 어려우실 테니 레이토가 도와드리도록 하세요. 함께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농나무 안까지 부축해 드리시게 해도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스시마 씨와 혈연 관계가 아닌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자매나 형제일 경우에는 인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내 쪽에서도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혈연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지만 치훈애는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듯이 수첩으로 시선을 돌렸다. 레이토는 고개를 움츠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번 토요일에 기념을 예약하신 분은 내가 대신 맡을 거예요. 그날 밤에 레이토는 다른 곳에 다녀와야 하니까요. 다른 곳에? 어딘데요? 그때쯤이 되면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 멀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도쿄입니다. 토요일이라면 초하루날 밤이네요. 레이토는 스마트폰으로 일정을 확인했다. 초하룻날 밤에 예약한 이름을 보고 흠칫했다. 이이쿠라 고키치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 목욕탕에서 만난 그 노인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이쿠라는 작년 8월에 기념을 했다. 또 다시 찾아오는 건 어떤 사정 때문일까?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치은애가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밤은 그렇게 알고 대기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런데 라고 레이토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이다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평소와 똑같아요. 체크아웃하고 도쿄로 돌아갈 거예요. 진짜요? 오늘도 이래저래 할 일이 있으니까요. 레이토도 경내 청소를 해야지요. 밤에는 예약도 있어서 그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고 혹시 하코네 관광이라도 기대했던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레이토는 말끝을 흐렸다. 기대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레이토는 치우네와 함께 로망스카 열차에 타고 있었다. 멀어져가는 풍경을 차창 너머로 바라보며 나중에 누군가 하코네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도저히 그렇다는 대답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긴 전혀 수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시 조금 더 치오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여행 가방 속에는 선물 가게에서 사온 레토르트 아침형 카레가 들어있었다. 그날 밤 기념을 하기 위해 찾아온 스시마 히데스 군은 마른 나무처럼 여인 노인이었다. 키는 그리 작지 않았지만 허리가 굽은 탓에 더 자그마하게 보였다. 치은애가 말했던 대로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부인인 듯한 여자가 곁에 있어서 스시마 노인은 지팡이를 들지 않은 쪽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가 아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해 준 것은 여권이었다. 얼굴 사진은 상당히 젊지만 동일 인물이라는 건 틀림없었다. 부인은 농나무까지 자신이 직접 데려가겠다고 했다. 실제로는 그녀보다 스시마가 그러기를 원했던 것이리라. 레이토가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스시마 부부의 걸음은 느렸다. 이따금 멈춰 서서 두 사람을 기다렸다. 겨우겨우 농나무 기념 입구에 도착했다. 오, 여기다. 여기 반갑구먼. 덤불숲 속으로 들어가자 마자 스시마가 말했다. 전에도 오신 적이 있습니까? 레이토가 물었다. 젊은 시절에 몇 번 왔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곧바로 기념을 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
아버지가 워낙 괴팍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내가 워낙 머리가 모자랐어.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대체 몇 번이나 왔는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하하하 하고 마른 웃음소리를 냈다. 그건 보름날 밤 쪽의 얘기지요? 그야 그렇지. 금음께의 기념은 나도 처음이야. 어쩐지 긴장이 되네. 여보, 쓸데없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야나기사와 씨가 당부했었잖아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지? 레이토에게 동의를 청한 모양이다. 얼른 네 라고 대답해 두었다. 농나무 앞으로 나서자 오오 하고 스시마가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거대하구먼. 어때? 내 말이 맞았지? 기고만장한 듯 아내에게 말했다. 네, 정말 번듯하네요. 땅바닥 곳곳에 농나무 뿌리줄기가 붉어져서 스시마를 부축하기가 더 힘들었다. 레이토와 부인이 양쪽에서 스시마를 붙잡고 어찌어찌 나무 기둥을 동굴 안에 밀어넣고 촛대 앞에 앉혔다. 레이토는 촛대에 밀초를 꽂고 불을 붙였다. 기념은 1시간을 하시기로 했습니다만 그걸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걸로 좋아. 그러면 그때쯤에 다시 근처에 와서 기다리겠사오니 기념이 끝나시면 이 끈을 당겨 방울을 울려 주십시오. 레이토는 곁에 길게 매달려 있는 끈을 잡아 보여주며 설명했다. 위쪽에 방울이 달려서 끈을 당기면 절렁절렁 소리가 울리는 구조다. 평소에는 종무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밤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이 기념을 하러 왔을 때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오늘 하코네에서 돌아오는 로망스카 열차 안에서 치우네가 처음으로 알려주면서 지시한 것이다. 스시마를 농나무 동굴에 남겨두고 레이토는 부인과 함께 경내로 돌아왔다. 바깥 날씨가 쌀쌀해서 부인은 종무소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주전자로 호지차를 찻잔에 내려 권하자 고마워요 라고 공손히 감사 인사를 해 주었다. 아저씨는 다리는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그 말을 들으면 본인도 기뻐하겠네요. 얼마든지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텐데. 부인은 옅은 웃음을 짓더니 두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입가로 가져갔다. 자녀분은 몇이나 두셨어요? 둘이에요. 딸하고 아들. 근데 그게 왜요? 아니요, 가족이 많은 게 좋아 보여서요. 저는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없는 처지라서. 저런 그렇군요. 부인은 딱하다는 얼굴로 몇 번이나 눈을 끔뻑거렸다. 레이토는 종무소를 나와 의자에 앉았다.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에 빠져들었겠지만 오늘 밤은 그럴 마음도 나지 않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50분쯤 지나 레이토는 부인과 다시 농나무 쪽으로 갔다. 잠시 뒤 절렁절렁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농나무 옆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스시마는 한쪽 무릎을 짚은 자세였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념은 잘 하셨습니까? 그럭저럭. 스시마는 뭔가 후련하게 털어낸 듯한 얼굴이었다. 레이토는 촛불을 끄고 부인과 함께 스시마를 일으켰다. 손전등으로 발밑을 비춰가며 신중하게 밖으로 나오자 부인이 이제 나 혼자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레이토는 불을 비춰주며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어땠어요? 라고 부인이 작은 소리로 묻는 것이 뒤에서 들려왔다. 일단 염원은 열심히 했어. 전해질까요? 글쎄 말이야. 누구를 오라고 할 거예요? 역시 마사토? 마사토는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 미요코도 꼭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그건 본인들에게 맡겨야지. 언제가 됐던 내가 죽은 다음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념에 대한 것은 애들에게 말하면 안 돼. 아휴, 알았어요. 그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레이토는 한 번도 뒤돌아보는 일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스시마 부부로서는 설령 자신들의 얘기소리가 들리더라도 상관없었는지 모르지만 레이토는 농나무 파수꾼이라는 역할상 전혀 듣지 못한 척 해야만 했다.